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관료들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4개월 동안 감찰을 했는데 별다른 비리를 발견을 못하고 종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실렸는데요. 이게 처음 나오는 그런 얘기는 아니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렇습니다. 왜 감찰을 한 거죠? 이 윤석헌 원장이 민정수석실 감찰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좀 나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국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이른바 이제 DLF라는 게 대규모 손실 사태가 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된 건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어떤 휴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의 업무 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안도 조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개인 비리 혐의 이런 건 아니고? 앞서 사안 등에서 이제 금감원 임직원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을 봐주기 위해서 뭘 받고 이렇게 봐줬다 이런 첩보가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종의 업무 감찰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업무 감찰이라는 거는 또 청와대 감찰반의 권한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윤석헌 원장 교체를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월권을 해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교체용 먼지털 이것도 조금 과잉 해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금감원장 흔들기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전까지 벌어진 일들의 맥락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섰다. 이 소문이 사실 좀 퍼지면서 정치권하고 금융계에서는 구체적인 후임 인사평까지 나돌 정도였는데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전 의원 또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한미 방위기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감원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윤석헌 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이제 해석인 것이죠. 어느 대목에서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이 윤석헌 원장이 야심차게 최근까지 추진한 일 중 하나가 키코 사태에 대한 배상 권고인데요.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등의 6개 은행에 대해서 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한 250억 원 이상의 어떤 금액을 배상하라 이런 조정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그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 5일에 이제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할 경우에는 이 경영진이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언론들은 금감원의 권위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 때문에 약화돼서 은행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키코. 그렇죠. 이게 뭐였죠? 이 키코라는 게 환율이 좀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을 한다고 할 때는 애초에 미리 약정한 액수로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을 하면 이 수출 기업들이 환 차손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다만 환율이 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이때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키코 계약에서 정해놓은 그 한도를 넘어서 이제 환율이 이제 급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 720개가 넘는 기업이 약 3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제 시중은행에 이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냈었는데요. 2013년에 대법원은 이 시중은행의 키코 판매는 사기는 아니었는데 일부 사례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한 일부 기업에 또 배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윤석헌 금감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다 이런 소신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여당도 2017년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한 바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은 그런 윤석헌 원장의 주장을 싫어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은행들이 로비를 해서 청와대가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또 음모론인데요. 그렇죠. 이게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좀 금융기관에 있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불편해하니까 밀어내려는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위가 금융권의 로비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난 2월달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문책성 경고를 받았을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사퇴한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버티면서 연입을 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또 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주진영 최고위원의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는 다르죠, 입장이. 그렇죠. 이게 첫째로 금융위는 정부 부처, 즉 공무원 조직이고요.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공무원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특수법인이고 금감원 임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금융위는 보통 금감원을 통제하려고 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다 더해서 좀 이제 맥락이 금융위 공무원들은 과거부터 좀 모피아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윤석헌 원장 체제에서의 금감원의 검사 라인들은 자기 권한을 충실히 활용을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더 이제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최근 내부 인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인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원장직이 있는데요, 금감원 내에. 근데 금감원 내에 최근까지의 이 갈등 구조가 된 것 중에 수석 부원장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수석 부원장직은 관행적으로 금융위 출신 인사, 즉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부에 이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최근에 부원장 인사가 되면서 전국 사무금융노조 금감원 지부가 모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인사 직후인 지난 4일 날에 윤석헌 원장은 당분간 수석 부원장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양 기관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데다가 다음 날 이제 두 사람이 점심도 함께했기 때문에 일단 인사로 인한 내부 갈등은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윤석헌 원장에 대한 뭐 금융권의 흔들기 이런 의심이 되는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 또 앞서의 금융위의 변화된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윤석헌 원장을 재신임했다 이런 이제 맥락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감찰도 똑같이 앞서 맥락에서 보면 뭐 흔들기에 부안해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기 때문에 윤석헌 원장 체제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을 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윤석헌 원장 체제 금감원이 어떤 내용의 금융개혁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권이 어떻게 이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감찰에 대한 시각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윤석헌 원장 체제 금감원이 좀 이제 금융개혁을 좀 힘있게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면 이런 논란들이 이제 종식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